안녕하세요, 용교사입니다. 제가 그제 저녁에 그제 광양에서 탱크 만들다가 조그만 거 탱크 하나 만들다가 용접사가 저 혼자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하다가 이게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시험을 봐라. 근데 날짜가 갑자기 안 잡히다가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이제 3일을 시험을 봐야 되더라고요. 반도체를. 3일을 시험을 봐야 되는데, 원래 예전에는 뭐 시험 보고, 뭐 3일이나 5일 있다가 2차 시험 보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또 뭐 등급 시험 보니 뭐 해가지고 3번 시험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 5시까지 일하고, 어차피 3일 보니까, 저 대신 누군가는 이제 용접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말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뭐 딴 사람을 구해라. 미리 옛날에 말을 해놓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5시까지 어제 일하고 밤차 기차 타고, 제가 그 승용차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 기차 타고 평택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이 시험도 원래는 저 형님들이랑 동생들이 이제 시험이 요즘에 잡히니까 고덕 3기 뭐 시작하고 뭐 또 잡히니까 시험 잡아준다고 연락은 오는데, 제가 차 편이 없어가지고 승용차가 없으니까 시험장이 너무 멀면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작년에도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여건이 안 돼서 제가 내년 한 9월 달에 딸 것 같아요. 면허증을 딸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는 좀 가까운 데라고 해가지고 평택역에서 택시 타고 와가지고 가까운 데라고 해갖고 와 보니까 학원이더라고요. 뭐 학원인데, 그래서 밤에 올라와가지고 모텔에서 자고, 이제 아침에 이제 오후에 시험인데 아침에 택시 타고 왔죠. 왔는데 8시 오니까 뭐 등급 시험을 보라 그러더라고. 생판 무슨 뭐 등급 시험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고독 2기까지 하고 고독 2기 샵 제작하고 내려가가지고 패스가 또 죽었거든요. 제가 원래 고독 1기 샵 제작하고 올 패스였는데 이관 되는 줄 모르고 그냥 하다가 또 올 패스가 또 패스가 이제 날라갔어요. 이관을 못 해가지고 6개월 지나서. 그래서 2기 때 올라와서 또 이제 샵에서 제작했는데, 이제 또 밑에 일하다 보니까 또 패스가 죽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또 올라왔더니 무슨 등급 시험을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제 일하고 저녁에 기차 타고 자고 아침에 출근했더니 등급 시험을 생판, 그래서 학원에서 보더라고요. 학원인데, 어떤 학원인데 봤는데 여기 뭐 파이프 6인치 150짜리 양쪽에 2개 걸어놓고 이렇게 갔더니 가운데 통로에 쫙 이렇게 150짜리 양쪽에 걸어놓고 가운데 태그 쳐가지고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연습 뭐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뭐 10편이랑 팔고 뭐 다 팔더라고요. 근데 좀 비싼 것 같아요. 아무튼 파는데 뭐 줄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10편 3개면은 2포인트 나오잖아요. 연습 10편. 그래서 뭐 3,000원인가 그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와이어도 팔고 다 팔아요. 그 생판 뭐 해보지도 않은 뭐 등급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시험 보러 온 사람들 보니까 뭐 선도 풀고 오고 막 뭐 연습장에서 돈 주고 선도 풀고 오고 막 그랬다더라고요. 저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2포인트 태그 쳐놓고 가운데다 걸어놓고 있는데 오버헤드가 그렇잖아요.
근데 오버헤드 일반 육지면은 안 끊고 하는데, 그래서 오버헤드 끊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뭐 시험 본 사람들도 있고 막 좀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도 연습하려고 하는데 오전 시험 본 사람도 있고, 저는 오후 2시 시험이었으니까 8시에 도착해가지고 하는데, 어, 이게 안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와이어를 잘랐죠. 잘라가지고 하고, 이거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날 오전에. 오후에 시험인데 오전에 오전에 처음으로 등급시험 해가지고 뭐 손도 안 풀고 가가지고, 이거를 와이어를 잘라야 되나, 와이어를 후어가지고 해야 되나, 오버헤드를 아니면은 방간통으로 집어넣어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안전빵으로 해야 되니까, 그 옆에 파이프하고 와이어가 간섭이 되니까, 그래서 와이어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한 몇 센치 떼우고, 또 한 번 잘라가지고 2번 자르면 되더라고요. 2번 자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되니까, 위에 이제 버드칼터는. 그래서 양쪽에 할 때 이제 2번씩 잘라가지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 별로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시험 봐가지고 합격은 했습니다. 해가지고 뭐 비등급? 그래서 뭐 생판 모르는 거 그냥 일하다가 저녁에 올라와가지고 모텔 잡고 아침에 갔더니 학원으로 가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비등급 시험 보고,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캐리어 끌고 용접 가방 메고 올라와가지고 어제 시험 보고, 여기서 또 오늘 육지 예비 시험, 예비 뭐 필기 시험 보고, 예비로 본 거죠. 예비 필기 시험 보고 또 예비 시험 보고, 그것도 뭐 감독관 와갖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4명 시험 봤어요. 그 제가 들어가는 회사 그래갖고 제작인데, 이제 샵에서 제작할 건데 모르겠어요. 합격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시험 봤는데 합격했어요. 합격하고 거기서 뭐 회사 그 시험 담당하는 분이랑 뭐 감독관이 그러더라고. 용접 제일 잘하셨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은 많이 들어요. 제가 그만큼 제가 그렇게 이 플랜트에서도 많이 노력 많이 했지만서도 중공업에서도 샵에서 진짜 노력 많이 했거든요. 연습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용접 잘한다는 소리 못 들으면은 뭐 연습이 잘못된 거죠. 하면 연습도 그냥 한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연습하실 때 태그 치는 것도 연습 많이 해야 되고, 또 초충에 백 넣는 것도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파이널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하실 때도. 우리 연습하는 방법도 샵 같은데 연습하실 때 뭐 파이프를 뭐 한 번 다 360도 다 이제 초충을 다 넣고 백을 다 넣고 다시 또 커팅하고 백 넣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할 때 태그를 12시 방향, 6시 방향, 3시 방향, 9시 방향으로 태그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태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태그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또 태그 연습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인더로 이제 길 나가는, 용융이 나가는 쪽과 이제 용융을 받는 쪽 있잖아요. 길 켜고 그라인더로 길을 켜가지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초충 이제 백 연습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게 다 완벽하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만약에 소위 말하는 링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한 바퀴 돌려가지고. 그러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욕심으로 해가지고 태그 뭐 4방 놓고 그렇게 한꺼번에 이제 360도 다 백 넣은 다음에 또 커팅하고 잘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음매 부분에 잘 안 되니까, 또는 이제 이면 비주얼이 너무 많이 나오든가 영락이 되든가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안 되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커팅하는 순간 그걸 다시 까먹어요.
다시 까먹은다고요, 사람은.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조선소도 시험 보실 때 연습하시는 분은 360도 백 놓고 다시 커팅하고 뒤돌아서 하면 까먹고 또 백 놓고 뒤돌아서 하면 까먹고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습하는 방법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수정을 한 다음에 수정을 정확히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60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하고 오늘 이제 예전에는 고독 일기나 이기 때는 이제 처음에 그 국가 자격증이 있으면 시험을 안 봐도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국가 자격증이 없거든요. 뭐 굳이 따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좀 따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필기 시험은 이제 삼성 반도체도 처음에 패스 처음 딸 때 이제 필기 시험 보잖아요. 그 다음 거는 다른 형질이나 다른 스케줄은 이제 그때는 안 보니까 처음 패스 딸 때만 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야 되겠다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시험을 그렇게 본 뒤로 따야 되겠다 했었는데 그렇게 뭐 나중 패스는 또 시험을 안 보니까 그래서 괜찮겠다 해서 이제 국가 자격증 이제 안 따고 그냥 있다가 이번에 그때는 A, B, C형으로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필기 시험이. 그래서 이제 좀 뭐 가라로 협력사에서도 좀 살아야 되니까 영접사 없으니까는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영접사들. 그래서 이제 필기 시험을 이제 가라로 좀 모르는 부분은 그 협력사 하도 업체나 뭐 그런 업체에서 이제 그 QC 담당하시는 분이 전담하시는 분 조금씩 이제 모르는 거 좀 가르쳐 드리고 그런 거는 조금씩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잘하시는 분들은 뭐 잘하시지만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A, B, C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무작위로 이제 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00 몇 문항 하는데 무작위로 뺀다 그래가지고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어제 시험 보고 이제 오늘은 이제 육지 예비 시험 이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필기 시험 오전에 이제 테스트 필기 시험 봤는데 70점 합격인데 뭐 아무튼 해서 72점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 막 100점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막 달달달 외웠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이게 시험이 화수목인데 그 감독관님이 뭐 일이 있다 그래갖고 화수 근무로 이렇게 본 시험이 하루 늦춰졌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오전 시험 봤거든요. 10시에. 그래가지고 뭐 있어요. 평택 뭐 아니 동생들도 있고 형들 많은데 괜히 뭐 부담 주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모텔 방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찍는 이유가 그 등급 시험 보실 때 제가 해보니까 어저께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거 이제 뭐 오전에 그 오바이드 한번 넣어보고 오후에 바로 시험 봤는데 해보니까 간통으로 해도 되고 내가 봐서는 간통으로 하려면 그 루트 갭이 좀 3.2는 2.4 와이어가 좀 완전히 잘 놀아야 되거든요. 이게 간통이라는 거는 이게 자기가 용접 속도가 3.2가 갭이 3.2가 돼도 용접 속도가 늦으면 이별이 뒤에서 쫓아오기 때문에 이별이 뒤에서 쫓아와 버리면 그 루트가 기하급수적으로 쫄아 버리거든요. 하면 응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응력은 용접을 이별이 가해질 때 한번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이별이 사라지면서 두 번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용접을 끝나고 식었을 때
변형이 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하면 용접할 때 변형이 가고 용접할 때 변형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별이 사라지면서 이제 식을 때 변형이 한번 가고 두 번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별이 갔을 때 백을 넣었을 때 오버헤드에서 두 번을 끊어야 되니까 이게 속도가 있잖아요. 와이어 뭐 미리 준비해 놓기도 하지만서도 그래서 이게 이별이 이미 다 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통을 했을 때 3.2가 와이어가 2.4 와이어가 완전히 흔들리지 루트에서 여유 있게 이렇게 공간을 차지를 못하면 자기가 용접 속도가 좀 늦고 좀 버벅거리면 씹힐 수가 있다. 와이어가 씹히면 관통은 잘 안 돼요. 그래서 관통 용접을 하시려면 루트가 정확히 좀 정확하다는 말은 좀 그러지만 좀 루트가 좀 2.4 와이어가 이렇게 안에 루트 안에서 완전히 놀고 있어야 돼요. 흔들흔들하면. 꽉 끼면은 물리겠죠. 루트 끝스라에 물리면은 용입을 줄 수가 없으니까 꽉 끼면 안 돼요. 그만큼 전류값도 내려야 되고. 그래서 간통으로 하실 분은 간통으로 해도 괜찮아요. 반간통으로. 완간통 아니죠. 반간통으로. 사선에서 옆에 버티칼에서 태그 있잖아요. 태그 내방치니까. 그래서 사선에서 반간통으로 하시는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필드에서는 오바이드 그 6시 방향 태그하고 9시 방향 태그 사이에 종이 테이프를 또 발라요. 루트에 종이 테이프를 발라 가지고 와이어를 그 루트 사이에 이제 반간통으로 하시려면은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렇게 완간통도 많이 하고 조선소에서는 반간통도 많이 하는데 이게 좀 만약에 자기가 긴장되고 뭐 그러시다 보면 중간 사이에 종이 테이프를 갖다가 10편 방향에 맞춰서 길게 붙여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루트 가운데에 이제 종이 테이프가 붙여져 있겠죠. 거기다가 45도에 이제 종이 테이프 붙이고 와이어 이제 거기다가 이제 거치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죠. 현장에서는 또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아니면 이제 잘라 가지고 이제 두 번 하셔도 되고. 와이어를 현장에서는 호화 가지고도 많이 하는데 호화하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봐서. 공간이 한 150 정도 됐나? 떨어진 게 파이프하고 사이가 한 100인가? 한 150인가 한 100 정도 된 것 같아요. 자지를 안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께 이제 내가 이제 처음으로 해본 바로는 여러분께 이제 화이날 또 이야기 한번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화이날은 이제 빠방하게 입구를 채우는 게 좋잖아요. 화이날 보기에 어차피 시험이니까. 그래서 화이날은 이제 빠방하게 보는데 대부분 화이날도 끊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좁은 공간에서 이제 할 때 이것도 이제 테크닉이면 테크닉이고 팁이면 팁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 하시니까 등급 시험 이제 보실 거니까 제가 이제 이제 해본 바로는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화이나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두 번 올릴 거 그냥 한 번에 올렸어요. 오버헤드에서 어떻게 올렸냐? 팔을 이게 그 파이프 밑에로 왼손으로 밑에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오버헤드 화이나 걸 때 하는 게 아니고 와이어를 우선 한 300 정도 300 정도 되게 이제 잘라요. 현장에서도 제가 많이 하는데 자른 다음에 한쪽 끝을 이렇게 오그릅니다. 오그라 가지고 그 다음에 옆에 150짜리 옆에 파이프 있잖아요. 파이프에다가 대가지고 딱 누르면은 이렇게 후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거를 후울 때 옆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와이어를 이렇게 잡거든요. 이렇게 잡는데, 이게 잡을 때 이 잡는 거가 이게 방향이 자기가 좀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잡아놓은 손대에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할 때 방향을 이렇게 하실 건가 아니면은 이렇게 밑에 주고 이렇게 위로 후을 것인가 아니면 옆으로 주고 이렇게 위쪽으로 후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옆으로 주고 이렇게 한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파이프에 대고 이렇게 후은 다음에 끝에가 좀 반듯해요. 그렇게 하면 끝에는 안 후어지니까. 그래서 약간 끝에를 대가지고 이렇게 맞춥니다. 라운드를. 그래서 라운드를 맞춰가지고, 어차피 화이날은 시험 볼 때 화이날은 입구를 빠방하게 놓은 상황에서 2.4 와이어 대고 그냥 그 단락만 안 시키고, 단락이 뭐 가끔씩 돼도 상관없죠. 근데 단락만 안 시키고 그냥 대주면서 그냥 이제 50대 50으로 용융을 그냥 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표면에 화이날을 그냥 용융을 그냥 발라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낮은 전류값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담 없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라운드에 맞게끔 돼가지고, 팔을 그 밑으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안으로, 위에서 해가지고 안에서 팔을 거치를 150 파이프 가쪽에 거치한 다음에 돼가지고 그대로 그냥 화이날 쭉 해가지고 한 방에, 최대한 한 방에 올라오면 됩니다. 해보세요. 이거 진짜 괜찮습니다. 제가 조선소에서도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하면은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느냐. 그냥 후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후어가지고 또 끝에만 후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끝에만 후어하면 이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아무리 파지를 해도 와이어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갖다가 작은 공간을 갖다가 정확하게 화이날을 넣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입구를 채우고 할 때 이거 움직임을 갖다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치하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손에서 파지하면서 정확히 움직이지 않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할 때 그립감이 꽉 잡고 있어요. 그냥 후는 것보다는 엄청 좋습니다. 어차피 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볼 때는 이렇게 했어요. 하면 끊어서, 그래서 옆에 파이프 150짜리에다가 이렇게 후은 다음에 끝에를 우선 한 300 정도, 3, 400 정도 자릅니다. 자른 다음에 끝에를 우선 먼저 후어요. 후어가지고 파이프에다 대고, 이제 니퍼로 이제 조그만 거 절단기도 많이 갖고 다니시잖아요. 잘라가지고 한번 대봅니다. 화이날 볼 때 한번 대봐가지고 맞는가 안 맞는가 하고 대봐갖고 좀 안 오진 데를 맞춰가지고, 길이가 너무 길면 끝에만 자르면 되거든요. 자르면서 손에서 끝에만 자르면서 길이 맞춰가지고 대가지고 딱 맞으면 그냥 한 방에 이렇게 딱 대주면, 살짝 대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쫙 그냥 화이날 차고 올라오면 됩니다. 누워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그러면 150 파이프 위에서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집어넣어 갖고 화이날 볼 때 하니까 팔에서 150 파이프 고정이 되겠죠. 하면 거치가 되니까 팔도 손가락도 파지할 때 이게 있으니까 정확히 되고 하면 진짜 괜찮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험을 뭐 500문제 한다는데 지금 보고 있는데 아니, 육지 뭐 시험은 한 몇 번, 저 한 10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지금 용접사 하면서 진짜 한 10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100번 넘게 본 것 같은데 솔직히 떨어진 적도 저도 있어요. 근데 뭐 떨어진 거 하면 솔직히 시험 받고 떨어진 거 하면은 이제 기억에 남죠.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많이 넘는데 그래서 시험 떨어진 것도 또 옛날에 서산 가가지고 시험 봤는데 뭐 잘했다고 막 그러더니 사부가 전화 와갖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 반장한테 가도 됩니까? 뭐 자기가 내가 커브 쳐줄게 내가 말 잘해줄게 걱정 마 가 그랬는데 감독관이 진짜 잘 때였거든요. 그때 세 줄복이었는데 그 160 시편 160짜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봤는데 그때 7명인가 시험 봤어요. 봤는데 가라 그러더라고요. 갔어요. 갔는데 그 반장님이 커버 못 쳐준 거예요. 감독관이 그랬대요. 아니 영접사는 응? 감독관이 오도 안 했는데 10편만 시험만 쳐놓고 놓고 갔다고 이 사람은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냥 10편 보다 안 하고 명단만 보고 성함 불렀는데 자리에 없다고 그냥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때. 걱정 말라고 막 반장이 뭐 무조건 합격이라고 시험 잘 봤다고 막 그래놓고 커버 쳐준 다음에 커버 못 쳐주고 그러죠. 감독관이 뭐 갑인데 하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모레도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시험은 많이 본 사람이 그만큼 그래도 긴장감도 덜 하는데 그래도 시험은 시험인지라 떨리긴 매 한 가지예요. 근데 이게 떨림의 강도가 준비된 사람하고 준비되지 않는 사람하고는 긴장하는 차이가 많이 틀립니다. 강도 차이가.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이렇게 트레이닝하고 시험 보기 위해서 트레이닝하고 연습해가지고 시험 보는 사람하고 트레이닝 안 하고 시험 보는 사람하고는 그 긴장을 되게 많이 하면 또 실수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 보는 것도 연습 기본적으로 뭐 아무튼 연습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올라왔는데 아무튼 뭐 등급 시험 합격하고 예비 시험 합격했는데 솔직히 제 마음으로는 뭐 본 시험도 뭐 저도 반도체 시험 되게 많이 보고 풀패스도 있었는데 다 나가버리고 뭐 다 없어져 버리고 6개월 지나가지고 패스 다 죽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내일 시험 테스트는 별로 걱정 안 되는데 필기가 걱정이다. 500문항 달달달 외워야 될 것 같은데 참 아무튼 이거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서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 하면 또 올리겠습니다.